국가를 위한 일.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다분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대면 보고를 받지 않았을까? 국무위원들 사이에 우스갯소리가 들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하에서 장관 노릇하기가 제일 편하다. 왜? 대면 보고를 하면. 대면 보고 하려면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좀 속된 말로 닦기도 하면 이것도 되고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긴장을 해야 되는데 대면 보고가 없으니까 열심히 가끔씩 가서 열심히 수첩 들고 와서 쓰기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근데 왜 대면 보고를 안 받느냐?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보고를 받으면 누가 공유를 해야 돼요? 이거를? 네, 최순실 씨가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구두로 보고를 받으면 내가 구두로 옮겨야 되잖아요. 옮길 능력 거기까지 귀찮잖아요. 귀찮아.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면 보고를 받으려면은 같이 앉아서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서면 보고를 받는 거죠. 충분히 근거 있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 그러니까 세월호 벌어진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날이 평일인데 뭐 좋다고요. 뭐 피부 관리도 하고 대통령이 멋있으면 좋죠. 그런 거는 충분히 좋은데 그게 왜 평일날 근무 시간에 대낮에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야 될 그 시간에 단 10분이라도 자리를 비우거나 어디 위치가 파악이 안 되면 유고로 주정되는 그런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7시간 동안 소식이 없습니다. 그 다 공사가 일요일 월요일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출근. 하여튼 뭐 저는 그렇게 대체로 그렇게 진행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과정을 보면서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해보고 싶은 건 그럽니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행위, 이런 이면을 가진 그런 통치행위가 드러난 통치행위를 보고 우리가 독선적인 리더십 또 불통의 리더십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 국민들하고는 통하지 않았지만 통하는 데가 없었던 건 아니죠. 근데 저는 이것이 대통령의 어떤 개인의 캐릭터 문제로 취급할 수 있나. 그럼 과연 민주공화국의 민주적 리더십은 어때야 됩니까? 이 점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꼭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통치권자가 결정한 것이다. 군 통수권자가 결정한 것이다. 할 말은 없어요. 제가 그랬지만 할 말이 많죠. 민주공화국에서는 할 말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군주 통치 시대는 군주 마음대로 결정을 했지만은 민주주의 시대의 최종 결정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었다 하더라도 민주주의에서는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결정 프로세스가 있고 그 과정을 거쳐야 하고 결정 과정도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진행돼야 하지만 결정됐다고 해서 마음대로 또 집행하는 것도 안 되죠. 왜냐하면 어떤 중요한 우리가 세금 하나를 올리고 내리는 문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득을 보고 또 손해를 봅니다. 이렇게 국가의 중요한 결정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에 지대하기 때문에 철저한 시스템 검증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 과정도 민주적이어야 하고 민주적으로 결정된 것을 집행할 때도 반드시 견제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 견제 시스템이 뭡니까?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국정감사하고 또 국정조사하고 이런 것이 다 견제 시스템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여야죠.
이 민주적인 시스템을 존중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민주적인 리더십이 됩니다. 국회에서 국정감사하면 또 청문회를 하면 그것을 완전히 무슨 저 대통령 발목 잡는 이런 악의 무리 취급을 하는 이런 대통령은 또 민주적인 리더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주적인 결정 절차 그리고 견제 절차 그리고 또 평가 최종적으로 감사 평가 절차들이 최종적으로 투표로 심판하는 이런 어떤 이 시스템에 매우 익숙하고 훈련되고 그것을 존중하고 시스템에 의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리더야말로 진정한 민주적 리더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정도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조금 더 한 발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성장해온 과정, 또 열심히 배우고 경험하고 또 노력한 그 범위, 그 범위를 넘어서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에 이 헌정률이 국정농단 상황을 여러분들 보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친구가 있어요, 어디 직장 생활을 했어요, 돈을 벌어봤어요, 뭐 어떤 사회 활동을 했습니까? 오로지 구중심처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보고 배운 아버지 통치밖에 보고 배운 게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에서 실현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밀 게이트가 구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이 민주적인 리더십은 반드시 훈련되고 검증된 리더십이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많은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주요 리더십들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또 중국은 그 16억을 통치하는 리더십이 어떻게 선택되는가 하는 과정을 보면 유럽에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손잡고 당 생활하지 않습니까? 청년위원회에서 청년위원회 활동도 하고 또 우리는 지금 시의원, 도의원도 하고 그 다음에 당의 중앙위원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서울시장도 하고 그러다가 당수하고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철저히 정치적으로 훈련되고 검증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총리도 하는 겁니다. 중국 한번 보세요. 중국 진짜 험난한 과정들을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철저히 당내에서 그리고 국민들 속에서 검증된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중앙집행위원회 두 사람을 선택해서 이 사람 두 사람을 10년 동안 지도자 수업을 시켜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을 간택해서 주석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리더십들은 어떤 성장 과정과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쳐서 지금 어디를 하겠다고 하는지 여러분들 그걸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개인기 가지고 명사 정치 가지고 대한민국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정치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꼭 좀 고민해 보십시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얘기가 돌아가서 이제 탄핵 그러니까 대통령 3차 담화가 매우 위력적이었어요. 그죠? 매우 위력적이었잖아요. 네. 우리 국민들은 조금도 동의를 하지 않는데 정치권은 뭐 거의 핵폭탄처럼 그날부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광장에서는 이미 죽은 세력들이 국회에서는 활보를 하면서 부활을 도모하고 또 광장에 나와서는 국민들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국회에 와서는 열심히 협상에 또 매달리는 다양한 이런 어떤 정치적인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주권자들의 그 단호하고 분명한 명령을 겪어도 확인하고도 국회에서는 여전히 큰 동요의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사실은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게 뭐냐면 과거에도 우리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투쟁했습니다. 그때마다 사실은 기득권 정치 세력의 담합으로 시민들의 근본적 개혁 요구가 좌절되어 왔죠. 좌절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우리들의 희망을 만드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대한민국을 약속하는 그런 근본적인 개혁의 힘까지 용기를 갖고 나가지 못하고 늘 차선책, 더 나쁜 구악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이런 선택지를 놓고 그동안에 고민을 해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차선을 선택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차선의 대한민국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늘 차선을 선택해온 결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큰 나라가 됐고, 가장 아이를 낳기 어려운 나라가 됐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 우리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원망하는 그런 대한민국.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박근혜 게이트는 곧 이 박근혜 게이트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뿌리 깊은 정경유착의 실체가 드러났고, 또 이런 거악이 어떻게 3년 반 동안 유지될 수 있는가, 여기는 철저히 정치검찰의 조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정치권 내에 공모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근혜 게이트 사건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또 탄핵을 앞둔 이 시점에 지난 주말에 진주에서 한 여고생이 한 연설이 너무나 진짜 울리면서, 박근혜 대통령 그럼 끌어내리면은 나의 학교의 삶, 나의 가정의 삶, 나의 사회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박근혜 게이트는 곧 재벌 게이트고, 삼성 게이트고, 또 검찰 게이트고, 낡은 정치, 기득권 정치가 공모한, 담합한 결과다 하는 이 과제를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혁신해 나갈 것인가, 낡은 기득권 카르텔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어떻게 개혁해 갈 것인가,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또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은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정치개혁이죠. 새누리당 사람들도 다 불러들여서 해야 되는데, 탄핵 같이 동참하게 해야 되는데 왜 새누리당을 공격하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새누리당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새누리당은 사실상 박근혜 게이트의 공모자입니다. 왜? 첫째, 함량미달의 대통령을 선출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3년 반 동안 임기 내내 이 게이트를 서포트했어요. 조력했어요. 동참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태를 알고도 또는 알려진 이후에도 이것을 은폐하고 청와대 방단축기처럼 방어하는데 지금까지도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명한 책임이 뒷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국민들은 야3당이 확고한 주체가 돼서 헌법에 정해진 대로 단죄해라, 책임을 물어라, 탄핵을 해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고, 그렇게 야3당이 국민의 명령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갈 때, 그럴 때 뭐 비박계 또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편에 설 것인지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를 선택하게 될 거죠. 선택은
야당이 이 사태를 해결한 방법과 관련해서 비박계의 결재를 받으러 다니냐. 이게 12월 3일 날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였다고 저는 봅니다. 국민이 명령한 대로 야삼당이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그런데 뭐 비박계든 누구든 동참하지 않고 그건 우리 국민들이 해결해 줄게. 그래서 저는 주권자의 명령이었다, 지시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12월 3일 이후에 지금 비박계의 태도를 바꿨잖아요. 국민의당 논평처럼 국민의당이 9일날 하기를 잘해서 그렇게 되지 않고 그런 게 아니고 국민들이 어디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지, 어디서 동요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압력을 가는 겁니다. 김무성 씨 그 45,000명이나 지금 그 45,000명이 지역구 사람들이에요, 다. 그건 뭐냐면 이미 급배지 뗐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이 모든 행동의 기준은 내 자리보전인데, 국민들이 내 금배지를 회수한다는 것만큼 위력적인 게 없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아무리 쫓아다닌다고 해서 부른 말 비박계가 아니에요. 국민들이 이 금배지를 내놓을래 아니면 마지막 열차라도 탈래, 이것을 들이밀었기 때문에 비박계가 그런 선택을 자기 결정을 한 겁니다. 왜? 살기 위해서. 저는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얘기 드릴 건 많지만 여러분들하고 대화 시간을 이렇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뜻대로 잘하면 또 찍어주고 잘못하면 자르고, 이것만 잘해도 대한민국 정치가 좀 금방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당이 큰지 작은지 어느 지역 출신인지 누구하고 또 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너무나 정치 외적인 주권자로서 선택 외적인, 그러니까 정치 외적인 변수들에 의해서 너무나 많이 이렇게 좌우되어지 않았나. 우리 주권자들의 이 해안을 말하자면 흐리게 하는 여러 그 정치 술수들이 난무하다 보니까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렇게 어디 유력한 대선 주자들이 지역에 내려가서 한 대를 못 받았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국민들은 정치 지도자들이 반발 앞서서 이 사태를 리드하고 수습해 주길 바래요. 그런데 이번 과정은 이제 그렇지 못했죠. 이제 뒷북치는 그런 좀 실망스러운 걸음걸이를 보였죠. 그 점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는데, 제일 국민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서도 숟가락 정치를 계속한다. 어떤 대선 주자들은 또 내가 한 말이야, 내가 제일 먼저 주장했어,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심상정과 정의당은 투명인간인가, 투명정당인가 이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어떤 저는 이번 이 역사적 순간에 우리 정치의 잠재력이 매우 큰 변화를, 큰 힘을 갖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도 이제는 자신감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좋다, 하나부터 열까지 끝까지 내가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켜보마,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 적어도 오랜 세월 반세 이상을 한국 사회를 지켰던 수구 보수 세력들은 다시 다음번에 국회에 발표를 어렵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박근혜 대통령만이 아니라 그 뿌리 깊은 박정희 시대에 대한 평가까지도 이번 촛불 우리 시민들이 정리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 과정에서 또 많은 정당, 정치인, 또 뭐 여러 정치 세력들이 이 시민들의 편결 위에 새로운
위기의식을 갖게 됐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그런 현대적인 정당, 책임 정치, 또 민주적인 리더십 이런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이 이제 큰 분기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